네, 안녕하십니까. 남녀 7세 부동산 김형미 대표입니다. 이번 파트는 그 개설 등록에 대해서 뭐 1부터 그다음에 법인 기준까지 전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나오는 파트만 좀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빨간 글씨에 밑줄 치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핵심이죠. 이제 기출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론을 봤는데 이론 다 알아.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그 이론이 어떻게 문제풀이로 나올 건지를 이제 습득을 하셔야 돼요. 이게 스킬이 필요한 그런 지금 시간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론에서는 나오는 거 다 아는데 그 이론이 이제 문제풀이로 나올 때는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문제풀이하는 거, 또 기출문제에 나왔던 핵심 단어, 요런 것들을 바로 암기를 해서 시험장 가서 찍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서 제가 이제 기출문제 풀어 드릴게요. 여기는 이제 27회 때, 27회면은 한 2년 전인가요? 2년 전 나왔던 이제 시험 문제예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입니다. 법인은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그런 핵심 키워드예요. 법인의 등록 기준.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하려고 할 경우 그 등록 기준으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거 찾아야 합니다. 틀린 거 찾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로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뭐 한국자산공사 뭐 그런 것들, 다른 법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거 빼고 이제 법인의 기준에만 이제 법인의 기준에만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자, 1번 질문 볼게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100제곱미터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어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신청할 때 당연히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야겠죠. 또 실무계획 받아야겠죠. 그 다음에 그 사무소를 확보한 거 어떤 거냐면 이제 계약서 같은 거, 사무소가 있어야 하니까 계약서 들고 갑니다. 그거는 이제 관할 구청에서 다 검토를 하고 사무소가 있는 것도 확인하고 또 결격사가 없는 것도 확인하면 이제 교부를 해줘요. 이런 순서로 갈 텐데 사무소를 확보해야겠죠. 그때 사무소가 몇 제곱미터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100제곱미터 이상 사무소를 확보하라고 써 있으니까 당연히 X입니다. 남이 지금 만약 커피숍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조그마한 옆에 구성탱이에서 사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돼요. 남이 사용하는 커피숍 구성탱이에서 내가 사용할 권한만 있으면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은 틀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사무실도 작아요. 큰데 가고 싶어요. 자, 그 두 번째입니다.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받았을 거. 자, 보세요.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이 전부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실무 교육을. 자, 나중에 교육 파트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 이제 중개사들이나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 교육을 받습니다. 실무 교육을. 그리고 이제 실무 교육 받으면 2년마다 연수 교육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 중개 보조원들은 직무 교육이라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는 건데, 이 지금 보면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실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을 거, 이건 X입니다. 그래서 옳은 거 찾으랬죠? 자, 틀린 거 찾을 뻔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이상인 것. 자, 제가 법인의 기준을 설명할 때 협동조합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것. 자, 이하 아닙니다. 이상이에요. 그때 제가 옆에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라고 제가 법인의 등록 기준 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나왔기 때문에 X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돼요. 다른 상법상 회사 다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된다. 그거 하나만 딱 사이드 지문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자,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바로 답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3번, 4번에 대한 그런 지문이었죠.
내가 정확히만 알았으면은 3번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찍어 넘어갔을 거고, 그죠? 4번이 5천만 원 이상인데 상법사 회사 딱 나오죠? 그러면 4번 찍고 넘어갔으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5번입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거. 3분의 1입니다. 이거 시험에 가끔 나와요. 근데 공인중개사를 제외하고 임원 또는 사원이 3분의 1 중에 중개사가 한 명 있으면 됩니다. 근데 대표자를 포함하고 임원 또는 사원이 3분의 1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오면 X. 근데 이거는 3분의 1인데 2분의 1로 기재했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 대한 것들은 무조건 나오니까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7회는 끝났고 26회를 볼게요. 26회 때는 법이 또 법인입니다. 27회 법인이었고 26회도 법인이었어요.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그 등록 기준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런 건 좀 쉬워요. 이런 거는 뭐 기역, 리을, 디귿, 리을 이렇게 짜집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 내가 알면 5개 지문 중에 적어도 반 이상은 걷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1번 볼게요. 상법사 회사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일 거. 지금 27에 제가 문제 풀었을 때 그 내용 그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맞는 지문이죠. 그럼 기억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기억 아닌 것들을 제가 빼보면 지금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아예 나가랍니다. 3번 지문 같은 경우는 아예 아웃이에요. 왜냐면 기억이 들어갔는데 지금 3번 지문에는 디귿부터 시작하거든요. 요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해서 기억가 맞으니까 기억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일 것. 맞죠?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사원, 이원 그 계산할 때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여기까지 암기하시면 되겠죠? 자, 2번 지문도 맞아요. 그러면 기억, 니을 있는 게 찾아야겠는데 1번은 기억만 있으니까 아웃. 그러면 1번과 3번은 아니에요. 그러면 2번, 4번, 5번의 싸움이 될 겁니다. 자, 흥미진진한데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 이게 디귿입니다.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아까 제가 대표자를 제외하고로 말했습니다. 그러면 디귿도 X이죠? 디귿 거 뺄게요. 디귿 빼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몇 번이죠? 2번, 4번, 5번인데 5번에 디귿이 있어요. 그러면은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이제부터 찍기만 잘 하시면 됩니다. 2번도 찍기만 하시면 돼요. 자, 읽어볼게요. 법인 대표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을 받을 것. 제가 실무교육은 법인은 다 받아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려요. 전체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보면은 3분의 1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을 것. 당연히 X죠? 그래서 답은 2번. 기억, 리을. 기억은 정확히 알았고 2번도 정확하게 알았으면 나머지 디귿, 리을이 흔들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바로 시험의 이제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거는 26회 때도 나온 문제인데 근데 이거는 좀 패스할게요. 왜냐면 결격 사유에 대해 설명을 이제 결격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그 시험 지문이었는데 아직 그거는 제가 따로 설명 안 했으니까 그건 패스할게요. 그건 패스하고 25회 기출문제네요. 이것도 볼까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찾아야 돼. 또 옳은 거 찾고 그러면 안 돼요.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제가 그랬으니까 시험장에서 분명히 풀고 나왔는데 뒤죽박죽으로 이제 체크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누차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틀린 거 찾아했으니까 1번 볼게요.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기 위해서는 상법사업 회사로서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이거는 뭐 군더더기 없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공인중개사, 소속공인사는 제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습니다. 여기 포인트 뭐냐면
중개사 신청할 수 있어요. 개설 등록 신청할 수 있고 법인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청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X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소속에서 나와서 신청을 해야 돼요. 어떤 아시겠죠? 그래서 왠지 소속 공인중개사가 봐봐요. 남의 가게에 있으면 어쨌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격증이 있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이럴 건데 그 사람이 나중에 좀 영업 노하우를 배웠으니까 내가 개설 등록을 신청해서 내가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무소에서 나와야입니다. 사무소에서 나오고 나서 내가 따로 개설 등록을 신청을 해야 돼요. 나오면 이게 소속이 아니죠? 일반 공인중개사일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신청을 해야만 개설 등록을 받아주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신청할 수 있다 하면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올 수 있는 거 이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3번 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 보증이 될 수 없다. 없습니다. 이중 소속이 안 되고 또 이중 등록이 안 됩니다. 제가 만약에 뭐 남녀칠세 부동산 뭐 대표였는데 저기 다른데 뭐 남녀칠세 뭐 부동산 뭐 투 아니면 희망부동산 사랑부동산 거기에 제가 소속공인사나 다른 임원이나 다른 중개사로 있으면은 저도 이중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고 그거는 안 됩니다. 어떤지 아시겠죠? 그래서 중개사는 한 명만 다른 데 소속돼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 볼게요. 폐업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내가 중개사 차리고 싶어 해요. 그러면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돼요. 1년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만약 10월 달에 하고 싶으면 그 전에 실무교육을 받으면 돼요. 근데 제가 이제 폐업 신고를 한 겁니다. 5월 달에 폐업 신고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11월 달에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그 개업을 했을 당시에 제가 실무교육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폐업을 하고 나서 5월 달에 했는데 11월 달에 다시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다시 또 실무교육을 그 전에 받아야 하냐 이건데 안 받습니다. 1년 이내는 안 받고 내가 만약에 뭐 5월 달에 폐업 신고하고 3년 있다가 만약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한다? 그럼 그때는 받아야 돼요. 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래서 1년 전은 안 받고 1년 후는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5번 볼게요. 그럼 뭐 1번, 2번, 3번, 4번 전부 다 답이었으니까 5번이 안 봐도 틀린 제보이겠죠? 그렇게 찍고 넘어가는 이제 스킬이 필요해, 나중에는. 왜냐면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답인 거 찍고 넘어가고, 모르면 넘기고, 모르면 넘기고 그래야 합니다. 안 되는 거 자꾸 붙잡고 있으면 다른 문제도 못 풀어요. 자, 전화 하나 받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전화 받고 와서 흐름 좀 끊겠네요. 자, 5번 볼게요. 어차피 5번이 답인데,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교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날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 틀렸습니다. 자, 이제 그 등록관청이 있어요. 뭐 신규 등록, 뭐 사무소 이전하거나 업무 정지나 업무 취소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제 등록관청에서 다음날 10일까지 협회에 알려줍니다. 협회는 잘 모르니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작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음날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합니다. 다만 통보를 안 하는 게 포인트예요. 통보는 안 하는 거는 자격증에 대한 것은 안 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그리고 보증 설정하는 거, 그 세 개는 따로 협회에다가 통보를 안 해주니까 안 하는 거 세 개만 외우시고 나머지는 다 한다. 이렇게 암기해도 제가 볼 때 80% 이상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게 결격사유니까 넘어갈게요. 어차피 다음 파트니까. 요것도 결격사유가 많이 나와요. 생각보다. 패스하고, 24일이네요. 24일인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거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겁니다. 자, 1번 볼게요. 개설 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그 인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자, 틀린 게 뭐냐면 14일이에요. 자, 제가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제가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겠죠. 우선 실무교육을 받은 수료증,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했다는 임대차 계약서나 뭐 그런 것들 이제 제출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아포스티유 뭐 이런 거 준비해서 가는데 그 제출을 안 하는 것은 이 자격증을 제출 않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도 제출하지 않아요. 이 세 개는 그 이제 관할구청에서 등록관청에서 떼보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따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요런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신청하면 접수가 되고, 접수되면 이제 다 확인을 할 겁니다. 사무소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안 되는지 다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신청인한테 통지를 해줘요. 통보를 해주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신청하고 통보까지가 7일 걸립니다. 7일. 근데 여기는 14일 나왔으니까 당연히 틀린 제곱입니다. 자, 2번 넘기고 3번 볼게. 3번은 법인이 개업공인사가 주택 분양을 대행하는 경우 경업 제한 위반의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이거는 아니죠. 취소될 수가 없죠. 자, 법인이 주택 분양을 할 수 있죠. 그게 위반이 아니잖아요. 토지를 만약에 분양했대. 그러면 위반이죠. 주택은 됩니다. 자, 이해하셨죠? 자, 주택 상가 임대 관리나 분양 다 돼요. 근데 토지는 안 된다는 거, 그 핵심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취소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취소가 될 일이 없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개설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신청을 하려면 공인중개사, 그 법인, 그 외에는 안 돼요. 그 밑에는 이제 외국인이 되고, 당연히 외국법인 되겠죠? 근데 크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공인중개사, 그리고 법인. 이게 되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소속에서 나와야 합니다. 나와야만 등록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지문은 맞는 지문. 이 지문에 많이 넘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소속 공인중개사, 소속 상태에서 내가 중개사가 돼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신청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흐름이란 게. 근데 여기 파트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 사무소에 소속된 것을 나오고 나서 그때 차례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 가끔 그게 헷갈려서 왜 안 되지? 이렇게 찍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광역시 갑구에 주된 사무소 소재를 둔 법인이 A광역시 을구에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나왔습니다. 이거는 주된 사무소가 만약 관악구다. 관악구를 제외하고 다른 동네는 돼요. 뭐 동작구나 아니면 뭐 금천구나 그런 데 가서 다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A법인이 관역시에 갑구에다가 주된 사무소를 놨어요. 그럼 갑구에다가 분사무소를 차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을구에다가 차린 겁니다. 그러면 맞죠. 그러면 관악구에다가 주된 사무소 차리고 동작구에다가 분사무소 차린 이 A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건 틀린 질문입니다. 제가 요 파트는 설명 안 했으니까 요거 제가 다음에 제가 설명하려고 아껴뒀던 건데 지금 썰 풀었습니다. 2달 안 남았으니까 요때 달려서 자격증 따면 그때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술 먹고 놀고 그렇게 뭐 여행 가고 그러시면 됩니다. 또 중개사 자격증 딴다 해서 이 따가지고 내가 몇 천만 원, 몇 백만 원 이게 뭐 일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처럼 막 벌어들이는 것은 아니에요. 망하시는 분도 있고 그 망하는 분에 저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니까 즐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판에는 좀 더 이제 기울 내서 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